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는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7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서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댓글이 올라왔고 어떤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땅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건강을 볼 때 일간의 강약에 따라 보는 방법이 달라지나요? 신약한 경우 일간의 오행을 가리키는 부위의 건강을 주의하고, 신강한 경우는 사주 내의 기신을 가리키는 건강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면 되나요? 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사주에 나타나는 건강을 보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이게 공시가로 돼가지고 이렇게 딱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사주 형국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다라고 공시가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은 신약한 경우와 신강한 경우가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은 먼저 병증을 볼 때는 조우를 먼저 살펴야 돼요. 이 사주가 조열한지 건조한지 습한지 냉한지 그런 조우를 살피고, 두 번째로는 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이 뭔지, 가장 약한 오행이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약한 오행 중에서는 사주에 없는 오행도 약한 오행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강한 오행이 사주에 미치는 영향, 약한 오행이 사주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해서 건강을 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이렇다고 말씀드리지만 일단 조우, 그 다음에 사주에 강한 오행이 뭔지, 약한 오행이 뭔지를 찾은 다음에 강한 오행과 약한 오행이 사주에 미치는 영향을 뽑아가지고 그 건강을 유추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주 하나를 보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러한 사주가 있어요. 을축년, 갑신월, 계일, 계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 갑목, 을목, 나무도 있죠. 그 다음에 해중에 갑목까지 있고 나무도 제법 있고, 그 다음에 신금, 유금, 큰세 작은세에서 세기운도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있죠. 기토, 축토가 있어서 흙도 있고, 그 다음에 해수, 호수같이 큰 물,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신금 안에 임수까지, 축중에 개수까지 해서 물도 있네요. 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과 약한 오행을 찾아보자고요. 가장 강한 오행은 뭔가요? 물이죠. 해수,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개수, 작은 물, 그래서 금생수까지 받고 있고, 금생수까지 받고 있고, 신금 안에 임수도 있고 축중에 개수도 있고, 그러니 물기운이 상당히 강하고, 가장 약한 오행은 뭔가요? 불이죠. 불이 한 점이 없네요. 자, 이러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주 자체가 어떤가요? 습하고 좀 냉하기까지 한 사주가 되겠죠. 조우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왜? 햇빛이 한 점이 없으니까. 불이 없다는 것은 햇빛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햇빛이 없으면 사주가 어떻게 되나요? 이 나무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습해져 가지고 습목이 됐죠. 상당히 나무가 질이 별로 안 좋고 흙은 쓸려 내려갈 형편이고 그런 형국의 사주가 됐습니다. 자, 먼저 사주에 불이 없다. 불이 없다는 것은 불이 뭐를 뜻하죠?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심장을 뜻하죠. 바로 심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약하다는 것은 기혈순환이 안 되는 체질이다. 그래서 기혈순환에 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혈순환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기혈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체질이 되는데, 그래서 기혈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에 원천적으로 약점이 있는 사주가 되고, 그러다 보면 심혈관 질환, 그러죠. 심혈관 질환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사주들이 습하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잘 생기겠죠. 곰팡이라고 그러죠. 습한데 곰팡이가 많이 끼죠.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기는 체질이다 보니까 염증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두염, 후두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한다든가, 그런 체질이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분이 후두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 사주입니다. 기혈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불기운이 약해서 기혈순환이 안 돼서 그러한 체질이 됐고, 심장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사주에 음기운이 강하죠.
간목, 신금 빼놓고 해소하고 빼놓고는 전부 음기운이죠. 그리고 불기운이 있어야 양기운이 좀 있을 텐데 불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물기운으로 음기운이 강하게 되더니 음기운이 강한 사주가 됐어요. 그러니 만사가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음기운이 강한 사람들, 또 예민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심하고, 자, 신경이 예민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신경성 질환도 생기겠죠. 신경성 위염도 생기겠고, 그런 체질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또 뭡니까? 나무가 우울하죠. 햇빛을 못 받으니까 질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우울증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나무가 신경을 뜻하죠. 신경계통이 우울하다, 좋지 않다. 그래서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체질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 하나를 놓고 불이 없다 보니까 사주 전체가 이런 형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병들이 하나하나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사주를 건강을 파악을 할 때 강한 오행이 뭔지 약한 오행인지 약한 오행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게 사주에 미치는 영향, 조우가 어떤지를 살펴본 다음에 건강을 말씀드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 가장 문제점은 불이 한 점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게 기혈순환이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이 나무도 햇빛을 못 봐서 문제가 되는 사주가 돼서 그 나무에 대한 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은 또 눈도 뜻하죠. 그래서 시력, 어렸을 때는 시력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사주를 볼 때 가장 강한 오행과 약한 오행, 그 다음에 조우를 살펴본 다음에 병증을 잡아내는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어렵겠지만은 거기에 맞게끔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게입니다. 아셨죠? 다음 댓글입니다. 진담생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갑인, 계유, 경호, 무인 사주에서는 유금과 무토가 있어서 약하지 않은 사주가 아닌가요? 충분히 재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사주 강약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사주약이 64번째 큰 재물 편재를 다루는 사주, 먹히는 사주에서 나오는 사주를 보시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인년, 계유월, 경호일, 무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 사주의 강약을 잡아보면은 일간이 경금이죠. 큰 새로 태어났네요. 파워가 상당히 있는 사주가 되겠죠. 경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아니면 흑인 내편이죠. 비겁은 유금이 있네요. 월지에.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 인성인 흑을 찾아오면 시간에 무토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인목지장간에 무토, 오학 지장간에 기토, 인목지장간에 무토. 자, 그러면은 내 편이라고는 유금과 무토뿐이네요. 내 편은. 상대방은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죠. 자, 뭔가요? 재성인 나무들이 제법 많네요. 간목, 인목 해가지고, 나무도 그냥 나무 가지고 큰 나무들로 형성돼 있죠. 그 다음에 식상인 물기운도 있고, 그 다음 오화 불기운, 그 다음에 인목안의 병화, 불기운도 있고. 그러면은 내 편이라고는 유금과 무토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상대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유금이 양인으로 나한테 힘을 주면 좋을 텐데, 쇠는 나한테 힘을 주기보다도 위에 계소를 생하느라고 힘이 많이 빠져서 많이 일간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무토가 상당히 힘을 주고 있는 용신이죠. 이 사주가 용신이 되는데, 이 용신도 인목한테 목국토를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힘을 100%를 주지 못해서 사주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금 혼자 이 많은 큰 나무들을 다 제압하기는 역부족인 사주팔자라 약해진 사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금도 나한테 도움이 덜 되고, 이 무토도 물론 힘은 주고 있지만 나무에게 그걸 받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이 사주가 나무를 다 제압하기는 힘든 사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담생님께서 다른 댓글에서도 주셨는데, 극과 생이 같이 있을 때 생이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극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하고 극하고 같이 있을 때 생이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인목 같은 경우에는 불을 생하든가 흙을 극하든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이 불을 오화가 있지만 이 오화는 작은 촛불이에요.
촛불에다가 큰 나무를 던져주면 어떻게 되나요? 목다식이 되죠. 그래서 목생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목국토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금은 나무를 극하든가 물을 생하든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생할 물이 있기 때문에 생이 우선으로 물을 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한테 파워를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경금 자체가 큰 탱크 같은 큰 세기 때문에 파워는 있지만은 너무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서 이거를 다 제압하기는 힘듭니다. 무토 혼자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신가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로 올려주신 것 중에서 동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전주에 올라온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좋은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